자, 오늘은 6억이라는 현실 금액을 가지고 파이어를 하면 가능할까? 그리고 월 현금 흐름은 얼마나 나올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집 근처를 그냥 걷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면 늘 그래요. 공기가 익숙한데 속도는 확실히 빠르죠. 사람들 표정도 빠르고 차도 빠르고 마음도 빨라지고요. 저는 여기서 잠깐 숨 고르고 컨디션 좀 올려놓고 다시 다음 여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걷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현실적으로 얼마 있으면 파이어가 되냐? 그리고 그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결국 이런 말로 바뀌어요. 6억이면 되나요? 오늘은 그 얘기 해볼게요. 현실 6억으로 파이어가 가능할까? 조건은 딱 정해놓겠습니다. 이건 추천이 아니라 생각 실험이에요. 숫자 감각을 잡는 용도입니다. 총 6억, 2억은 SPY, 2억은 JEPQ, 2억은 SCHT. 그리고 저는 이걸 그냥 ETF 3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회사로 봅니다. 내가 은퇴한 뒤에도 돈이 돌아가려면 회사처럼 불러가야 하거든요. SPY는 매출팀, 영업팀입니다. 밖으로 뛰어다니면서 시장 전체를 먹는 팀이에요. 매출을 크게 키우는 역할. JEPQ는 재무관리팀입니다. 월급이 끊기지 않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팀. 숫자와 현금 관리하는 팀이죠. SCHP는 기획 운영팀입니다. 튼튼한 회사들 위주로 배당이 꾸준히 자라게 만드는 운영팀. 장기 운영의 중심축입니다. 이렇게 세 팀이 있으면 뭔가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럴싸한 구성이 아니라 내 월 생활이 돌아가느냐입니다. 파이어는 표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6억으로 파이어가 가능한지 따질 때 질문을 3개로 바꿉니다. 첫째, 나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사람이 덜 찌그러지나? 둘째,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같은 현실 비용을 빼고도 그 돈이 남나? 셋째, 시장이 2년에서 3년 흔들릴 때도 이 시스템을 계속 굴릴 수 있나? 이 3개를 통과하면 가능이고 하나라도 무너지면 아직입니다. 6억이 적냐 많냐가 아니라 구조가 버티냐 안 버티냐의 문제예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월급처럼 얼마나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오해를 한번 막고 가야 합니다. ETF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은 고정이고 분배금은 변동입니다. 또 어떤 달에는 많이 들어오고 어떤 달에는 분기마다 몰아서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배금만 보고 월 얼마 나온다 라고 말하면 현실에서 통장이 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감을 잡기 위해서 대략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죠. 배당률이나 분배율은 시기마다 바뀝니다. 지금 당장 숫자 외우지 마세요. 대신 범위만 잡겠습니다. SPY는 보통 1%대 분배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SCHT는 3%대, JEPQ는 대체로 8%대에서 1%대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실제 수치는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중간값으로 가정해 볼게요. SPY 1.4%, JEPQ 9%, SCHT 3.5%라고 치면 SPY 2억에서 1년에 약 280만 원 정도, 한 달로 치면 20만 원대, JEPQ 2억에서 1년에 약 1,800만 원, 한 달로 치면 150만 원 정도, SCHT 2억에서 1년에 약 700만 원, 한 달로 치면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다 합치면 세전으로 한 달에 대략 230만 원 안팎. 이 정도가 통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의 느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착각합니다. 오, 230이면 그냥 살겠는데? 근데 아직 계산이 끝난 게 아니죠. 한국에서는 현실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세금. 해외 ETF 분배금은 보통 미국에서 원천 징수도 걸리고 국내 신고 구조도 걸립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최종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커지면 더 복잡해지고요. 오늘은 복잡한 세법 강의 하려는 게 아니니까 감 잡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만 해볼게요. 그냥 대충 15% 정도 빠진다고 치자. 이렇게만 잡아도 한 달 230만 원이 200만 원 안팎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반씩 내주고 자동으로 빠지니까 체감이 덜한데 은퇴하고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체감이 확 옵니다. 이건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재산, 소득, 가족 구성에 따라. 어떤 분은 10만 원대고 어떤 분은 30만 원, 50만 원도 나올 수 있어요. 대충 중간값으로 20만 원에서 40만 원만 잡아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한 달 160만 원에서 180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바뀝니다. 한 달 170만 원으로 파이어가 가능하냐? 이건 솔직히 말해야죠. 가능한 사람도 있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집이 있고 대출이 없고 생활이 단순하고 지방이나 교통비 낮은 동네에서 살고 한 달 200 안쪽으로도 충분히 편안한 분들은 6억으로도 린파이어와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서울에서 월세나 대출이 있고 자녀 교육비가 있고 차 유지비가 있고 생활비가 300, 400으로 굳어져 있으면 6억으로는 빡빡합니다. 그건 투자 실력 문제가 아니라 지출 구조 문제예요. 여기서 제가 은퇴자로서 하나 확실히 느낀 게 있습니다. 파이어는 자산 규모보다 고정비가 결정합니다. 고정비가 높은 사람은 10억이 있어도 불안하고 고정비가 낮은 사람은 5억으로도 숨이 편해져요. 인생도 투자도 결국 하방이 중요합니다. 하방이 탄탄하면 수익률을 조금 덜 내도 오래 버티고 하방이 약하면 수익률이 좋아도 한 번 흔들리면 끝입니다. 자, 그럼 6억으로도 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 저는 이걸 주식 투자자답게 아주 건조하게 말합니다. 월급을 뽑아 쓰는 게 아니라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자. SPY 매출팀이 벌어오는 건 성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월급이 아니라 회사 덩치를 키워서 인플레이션에 안 죽게 해주는 팀이에요. 그래서 SPY는 분배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분배를 크게 기대하면 역할을 잘못 준 겁니다. JEPQ, 재무팀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월급 같은 느낌을 주죠. 다만 이런 재무팀은 특징이 있어요. 현금을 만들어내는 대신 위로 치고 올라갈 때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성장이 막히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무팀만 키우면 지금은 편한데 10년 뒤에 구매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SCHD 운영팀은 이 둘 사이를 이어줍니다. 배당을 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당이 자라는 회사들이 중심이니까 장기 운영에선 꽤 든든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SCHD는 회사가 오래가게 만드는 규정과 시스템 같은 역할입니다. 이 세 팀이 있을 때 대표인 내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분배금을 그냥 쓰지 말고 흐름을 규칙으로 만들기. 제가 은퇴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이거였습니다. 돈을 한 통장에 모으지 않았어요.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길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분배금이 들어오면 일부는 생활비 통장으로, 일부는 다시 재투자로, 일부는 여행 / 정비 비용으로, 일부는 비상금으로.
왜 이렇게 하냐? 분배금을 전부 생활비로 써버리면 당장은 편한데 시장이 한번 꺾였을 때 회사를 다시 살릴 총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멘탈이 무너져요.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흔들린 멘탈이 내 손으로 시스템을 부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배당만으로는 월 300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현실입니다. 6억으로 월 300을 세후로 안정적으로 뽑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 300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6억에서 3,600만 원은 연 6%입니다. 게다가 세금,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더 올라가요. 연 6%를 장기적으로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뽑아 쓰는 은퇴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특히 초반에 시장이 빠지는 구간이 오면 더 위험해져요. 그러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출을 내려서 가능한 게임으로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부족분을 작게 메우는 것. 여기서 제가 추구하는 게 바리스타 파이어 쪽입니다. 완전 무노동이 아니라 내가 싫지 않은 수준의 일로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 이게 왜 좋냐면요. 돈 때문에 일하는 느낌이 아니라 시스템을 더 오래 굴리기 위해 옵션을 하나 더 갖는 느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만 가볍게 벌어도 6억에서 뽑아야 하는 비율이 확 내려가요. 그럼 갑자기 은퇴가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니라 리스크를 반으로 줄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 자가 배당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과급을 받는 방식. JPQ 재무팀이 월급을 주고 SCHD 운영팀이 안정성을 주고 SPY 매출팀이 회사 덩치를 키워서 자본이익을 만들잖아요. 그럼 정말 필요할 때만 매출팀에서 성과급을 조금 떼어오는 겁니다. 매달이 아니라 연 1회나 반기 1회처럼 규칙을 정해서요. 다만 여기서 원칙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성과급을 생활의 기본급으로 쓰면 회사는 결국 힘이 빠집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추가여야지 고정급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이어는 원래 배당만으로 사는 게임이 아니라 총 수익으로 사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이든 이자든 자본이익이든 결국 내 자산이 만들어내는 총 결과에서 내가 규칙대로 꺼내 쓰는 구조가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6억으로 파이어가 가능한지의 승부는 사실 ETF가 아니라 버티는 기간에서 납니다. 초반 2년에서 3년에서 시장이 크게 빠지는 구간이 오면 6억은 4억대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때 분배금이 유지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환율도 출렁이고요. 그때 내가 공포에 쫓겨서 매도를 크게 해버리면 파이어는 끝납니다. 그래서 은퇴자 입장에서 저는 항상 이걸 먼저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금 쿠션. 최소 6개월, 가능하면 12개월치 생활비를 현금성으로 따로 마련하는 것. 사람들이 이걸 수익률 포기라고 생각하는데 은퇴자의 현금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현금 쿠션이 있으면 시장이 빠져도 내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시스템이 살아남습니다. 시스템이 살아남으면 다시 회복 구간이 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0대부터 60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시간이 복구해 주는데 중년 이후엔 실수 비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벌어도 망하지 않는 설계를 더 높게 칩니다. 자, 그럼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죠. 현실 6억. 파이어가 가능하냐? 제 대답은 이겁니다. 파이어의 정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능하다. 월 500을 고정으로 뽑아 쓰는 완전 은퇴를 상상한다면 6억은 빡빡합니다. 특히 세금, 건강보험료,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 지출이 200 안팎이고 집이 안정되어 있고 혹은 바리스타 파이어처럼 월 50에서 150 정도의 가벼운 수입을 옵션으로 두면 6억으로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현실적인 파이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질문을 꼭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은퇴를 원하나? 아니면 싫은 일을 피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나?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꿈꾸다가 두 번째가 진짜라는 걸 늦게 깨닫습니다. 저는 두 번째가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파이어는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한가요? 그리고 그 돈을 배당으로만 만들 건가요? 아니면 바리스타 파이어처럼 옵션 수입도 섞을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6억이든 10억이든 숫자보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작은 돈도 오래 가고 구조가 없으면 큰 돈도 금방 셉니다. 저는 계속 걸을게요. 한국에서 조금 쉬면서 다음 여행 준비도 하고 제 포트폴리오라는 작은 회사도 점검하면서요. 은퇴 이후 삶은 결국 이거더라고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굴러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을 내가 무너지지 않게 오래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자고요.